여기가 전쟁박물관을 갖다 들어오게 되면, 이게 갑곶돈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 돈대 자리가 아닙니다. 갑곶돈대는, 조금 이따 이렇게 보게 될, 구강화대교인, 놓여 있는 자리가 갑곶돈대이고, 여기에는 사실은 그 강화를 둘러싸고 있는 외성 중에 하나, 인데, 성곽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에서 이렇게 적을 갖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막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 성곽 쪽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곳이 있는데 이걸 갖다 치라고 그럽니다. 치. 그래서 여기에서 경계를 서기도 하고 또는 성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공격하는 이런 적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방어하는 일종의 이렇게 방어 시설, 성곽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전쟁박물관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여기를 갖다 갑곶돈대라고 이야기들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잘못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는 강화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강화외성의 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염화강이라고 강화 사람들은 많이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화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잘못되어진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강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기수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정식 명칭은 강화해협입니다. 근데 왜 염화라는 이름이 잘못되어진 명칭이라고 하는가 하면, 1866년도에 이제 병인양요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강화를 갖다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죽었던 12명의 신부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면서 병인양요를 갖다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옛날 군대라 하더라도 이렇게 침략을 할 때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침략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바닷물에 암초라든지, 그 다음에 물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다음 물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해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프랑스 군대가 병인양요 때 강화를 들어오기 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이쪽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해도가 있는데요. 그 해도에 보게 되면 여기를 이름을 갖다 딴 이름으로 붙이지 않고 프랑스 말로 그냥 이렇게 짠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 해도를 작성을 했는데, 1871년도 신미양요 때는 미군들이 그 지도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1875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갖다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근대 개항을 갖다 알리는 조약인데,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일본군들이 프랑스 군인들이 사용했던 해도들을 갖다 다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말로 번역을 할 때, 짠물을 번역을 할 때 염화라고 짤염자에다 소금염자에다가 바다 하자를 써서 염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염화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국주의의 침탈이 좀 흔적이 남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염화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강화해협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 명칭을 부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구강화대교입니다. 이게 구강화대 72년도에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저쪽 문수산에서 이 밑에 있는 갑곶까지 엠보트라고 그래서 엠보트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전에 보게 되면 미군들이 이렇게 6.25 전쟁에 상륙정으로 활용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엠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엠보트를 갖다 이렇게 저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실어 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차도 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72년도에 이제 이렇게 강화대교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바다로, 물을 갖다 건너지 않고 저렇게 다녔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차가 다니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걸어서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를 갖다 이용해서 다니는 강화대교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젖새우를 갖다 잡는 배들이 이 이상으로는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리 쪽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쓰레기, 위에서 한강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그물망도 있죠. 그물망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한강하고 중립지역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권한을 갖다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가 이렇게 담당을 갖다 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위쪽으로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배를 갖다 띄우지를 못하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저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새우로 젖새우를 갖다 잡는 그런 배들이 있고, 요 아래쪽으로는 배들이 다닐 수 있는데 이 위쪽으로는 다닐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보이는 게 문수산이고요. 문수산이고,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강화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대포들이 있는데, 뭐 저기 저 광성부에 가도 이렇게 큰 대포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대포가 있고, 여기에도 조금 이석정 옆에 가게 되면 큰 대포들이 있는데, 그것도 홍익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홍익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청나라 그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사용했던 대포입니다. 굉장히 큰 대포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잘못되어져 있는 게, 마치 홍익포 큰 대포가 조선 군인들이 사용했던 대포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그 큰 대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석성들, 그 돌로 쌓은 성들도 많기는 하지만 토성들도 많습니다. 이 반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대포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익포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청나라 군인들이 여기를 갖다 침입을 할 때 이렇게 사용했던 대포인데, 그게 지금 현대에 와서는 바뀌어가지고 조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게 무기들을 이렇게 갖고 국방을 갖다 방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갖다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그런 큰 대포를 갖다 이 홍익포를 갖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것처럼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조선이 침략당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홍익포인데, 홍익포를 마치 우리가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병자호란 때는 이 산성에 숨어 들어간 그 성들을 갖다 치지 않고 그 압록강을 건너서 어주를 거쳐서 바로 서울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 선봉장으로 나섰던 용골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단 하나였습니다. 인조 임금이 서울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체포하는 것. 그것이 그 청나라 군대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그 청나라의 용골대가 그 맡은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 성을 갖다 치지 않고 바로 서울로 이렇게 진격을 갖다 한 것이죠. 그것도 그 부대들을 갖다 이렇게 한 3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고, 후발대가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성으로 피신한 장수들이나 백성들이 청나라 군대를 어떻게 방어를 할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파발마보다 빨리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자기는 그 인조는 자기 후궁들하고 이렇게 왕세자들이나 왕비들을 갖다 이게 강화로 보내고, 자기도 이제 그 2차로 이렇게 이쪽 강화로 오려고 그러다가 청나라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강화로 들어오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피신을 한 거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나중에 이 강화가 함락되어진 것들을 알고 남한산성이 또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청나라 군대가 이게 강화를 갖다 이렇게 진격을 갖다 하는데, 사람들은 강화를 이렇게 진격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던 김유의 아들이 김경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그 강화를 방어하는 총 그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 전에 몽골 때도 그랬고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청나라 군대가 이 강화는 갯벌도 이렇게 길기도 하고 물살도 세기도 하고 그래서 침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방비를 허술하게 했는데, 청나라 군대는 이미 정묘호란을 통해 가지고 이 강화의 지형지물이라든 이런 부분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선을 갖다 침략할 때부터 비선이라고 해서 가죽으로 만든 배가 있습니다. 날렵한 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갖고 온 거죠. 그리고 또 일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그걸 갖다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배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징발을 해서 일순간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넘어올 때 보게 되면 그 안내를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청나라 그 중국 사람이었는데 조선에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살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죠. 청나라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 호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살았습니다. 김포하고 서해안 쪽에 꽤 많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를테면 청나라 군대를 갖다 이끌고 이 강화를 갖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